퀴즈에서요? 네. 단순한 거 보세요.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된다니까.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수준입니다. 개념은 여전히 한 줄짜리 개념입니다. 졸라 쉬워. 자, 이런 느낌이래. 자, 예시를 들어줄게. 그게 더 편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저 A, B, C, D, E 이렇게 있어요. 얘도 일렬로 나누면 뭐가 되죠? 네, 5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뭐야? 순열이거든. 근데 뭐를 포함하래? 같은 것을 포함하래. 그럼 같은 것을 포함하니까 이제부터 뭐를 보자? 요런 것도 내가 좀 어떻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죠?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몇 팩인? 5팩인 순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 AAA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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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열하는 게 어떻게 돼? 겹치죠. 겹치면 어때? 빼줘야 됩니다. 빠져야 돼. 근데 얘네들 얼마만큼 겹치게? 3팩만큼 겹칩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얼마만큼 겹쳐요? 2팩만큼 겹치겠죠. 그럼 겹치는 부분을 제외시킨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여기는 3팩, 여기는 2팩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게 뭐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계산법입니다. 중복되는 것만큼 어떻게 해주면 돼?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그지?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엄청 간단합니다. 내용은. 그지? 근데 여기 숨겨진 의미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숨겨진 의미라기보다는, 그죠? 유형을 풀이를 할 때, 아까 말했지만 내신형에 대한 풀이하고요. 그죠? 수능에서 나오는 주된 개념하고는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다행히 아마도요, 그죠? 우리가 보조 교재가 센이기 때문에 센에 나눠서 잘 나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자, 그러면 안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수능만 보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지? 제가 먼저 내신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좀 해보죠. 다시 말하자면 갑보순에 대한 정의는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더 내가 알려주고 싶어도 뭐가 없어. 미안하지만. 그지? 엄청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들 본책보다는 센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죠? 자, 센으로 가서 얘기를 좀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면, 그지? 먼저 좀 해야 될 게 뭐냐? 오히려 유형 13번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죠? 유형 13번을 보시고, 그렇죠?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봅시다. 어쨌든 간에 이 갑보순에서 가장 메인 테마가 되는 건 최단거리입니다. 최단거리. 내신형 문제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잘 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죠? 워낙 많다 보니까. 그지? 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죠.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부터 어디까지? 이 세상 끝까지, 그죠? 입체도형까지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다시 말하자면 이게 순열과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꽤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문제 자체가 확통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지? 자,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선생님, 왜요? 라는 말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왜요? 이렇게 나옵니다. 100% 그래요. 자, 베이직한 거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바로 뭐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단거리 문제를 구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할게요. 그죠? 4 곱하기 5. 5 곱하기 4냐? 몰라.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A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B로 가는 최단거리 문제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두 번째는 이렇게 생겼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는데, A에서 여기 뭐야? C를 거쳐서 B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되냐? 세 번째는 똑같은 칸수로 가지고 할게요. 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A가 돼 있고, 이쪽 이제 B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침 어디를 해볼까? 여기다. 어디를 하는 게 낫지? 그래, 이렇게 해볼까? 빠밤빰, 빠밤빰. 여기 공사 중이라서 못 간대요. 자, 그냥 이렇게 세 개입니다. 세 개가
미안한 말이지만 세 개가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확통에서는 세 개가 기본적인 거야. 자, 좀 써주면 얘네들은 이제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베이직한 거고요. 그죠? 베이직한 거고 얘들 뭐야? 반드시 지나가는, 반드시 지나가 이렇게 되고, 세 번째로 이제 뭐가 있겠어? 못 지나감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지? 이런 느낌이 이제 생기는 거야. 자, 해봅시다. 잡소리 안 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가로가 몇 개 있습니까? 5개가 있겠죠. 근데 다 가로가 뭐야? 같은 길이야, 같은 길. 그지? 그림은 좀 거려가지만, 그지? 자, 그래서 A가 되겠죠. 세로가 몇 개입니까? 3개죠. B 4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도달을 할 거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A는 5개를 무조건 거쳐가야 되고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B는 무조건 몇 개를 거쳐가야 돼? 4개를 거쳐야만 어디에 도착을 하죠? B에 도착을 하죠. 다만 내가 어떻게 갈 수도 있고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가 되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나열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열을 해서 여기는 뭐야?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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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 그냥. 그죠?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어? A, B, B, B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이 최단거리 문제는 전형적으로 뭐? 같은 것을 포함한 수냐? 갑부수인 겁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어떻게 되겠어? 9팩을 뭘로? 5팩과 4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그죠?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반드시 지나가 어떻게 하는 거지? 반드시 지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그죠? 사각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무슨 사각형을 만드냐? 요 사각형이 하나가 뽕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 뭐야? 이 사각형이 뽕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지? 반드시 뭐야? 여기서 여기를 거쳐 가고, 그리고 여기를 향해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A, B가 되는 거니까 몇 팩에 몇 팩이 되겠습니까? 4팩에 2팩에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여기는 어떻게 돼? A,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5팩에 3팩에 2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해요? 더해요? 곱해요? 더해요? 곱합니다. 순열과 조합 영상 보고 와. 합의법칙, 고유법칙 졸라게 열심히 설명해놨으니까. 그지? 됐죠? 자, 이제 얘입니다. 자, 확통에서는 얘가 메인입니다. 확통은 얘가 메인. 자, 여러분 셀을 보시면 벌써 몇 번이 보여요? 뭔가 이상하게 보이죠? 모양이 막 바뀌어요. 78번 보시면 재밌고요. 그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78번까지는 오케이, 인정. 이렇게 돼 있는데 유형 14번을 보면 막 뭐 없어지고 막 구멍이 뚫려있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요. 그 문제들의 대다수가 바로 뭐야? 못 지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뭐라고? 못 지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대충 예를 들어 보면 그냥 빠르게, 그지? 이런 문제가 이제 있을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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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좀 이상한데, 그지? 너 이거 못 풀겠는데? 자,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지? 대충 그려보면 그럼 A에서 어디로 가? B로 가야지 이렇게 돼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뭐야? 와, 모양이 더 좋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기가 뭐가 돼 있는 거야? 원래 길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못 지나가 인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모양이 어떻게 뭐야? 이상하게 바뀌어 있거나, 그 다음 뭐야? 비어 있거나 길이. 그러면은 거기가 다 무슨 문제라고? 못 지나감동이라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확통에서 기본 메인이 되는 건 바로 이거죠. 못 지나가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돼. 자, 이거는 특히나 빨리 푸는 방법도 물론 존재해요.
1, 1, 1, 1, 1, 1 해가지고 2, 3 이렇게 해서 0 처리해서 그지? 그렇게 하는 건데 그지? 그 부분은 여러분 순열과 조합을 할 때 수학 하에서 순열과 조합을 할 때 제가 영상을 다시 찍을 거니까 참고로 하시길 바래. 지금 그거 할 시간 아니니까. 괜찮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못 지나가는 건 어떻게 하냐? 그나마 얘는 쉬운 편이야. 우리가 보통 확정에서는 어떻게 못 지나가냐면 여기 위에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애매하게 못 지나가게 만들어 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건 해야 되니까 여기를 선택한 건데 잘 봐. 얘도 뭐야? 여기 못 지나간대. 그러면은 걔를 둘러싸는 면을 갖다가 어때? 일단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이거는 쉬운 거 제일 기본 버전이야. 그지? 그러면은 요 부분은 어차피 이렇게 가서 뭔가 길을 못 가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은 뭐가 되는 거야? 통제 구역이 되는 거야. 못 가! 이제 파란색 쪽으로. 그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다를 바 없다는 얘기야. 이 문제나. 그지? 이 문제나 다를 바가 없어. 지금 현재 보면은. 그지? 그럼 못 지나가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다시. 항상 이거 할 때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와 반대 대각선 방향으로 점을 찍어줍니다. 그죠? 반대 대각선 방향으로 점을 찍어주는데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되고 어디가 돼? 여기가 되는 거지. 되니? 자, 일단 설명하기 전에 확통에서 최단거리 문제에서 뭔가 좀 이상하게 생겼거나, 그치? 그 다음 뭐야? 반드시 뭐야? 뭔가 좀 이쪽으로 갈 때에는 반드시 뭐야? 좌회전, 우회전밖에 안 돼요.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다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반드시 지나가요 문제로 다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반드시 지나가는 걸로 바꿔서 풀어야 합니다. 아예 대놓고 강요를. 그치? 반드시 지나가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를 못 지나가요가 아니라 여기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라고 문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최단거리 문제는 내가 문제를 보고 어떻게 생긴 모양이든지 간에 반드시 어딜 지나가야 되는지 점을 찍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핵심 포인트가 돼요. 이제 거기다 어딜 찍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 자, 그러면 이제 A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적을게요. 그냥 뭐지? 원래 A를 반드시 지나가는 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뭐가 되겠어? 5팩이 4팩인가요? 그죠? 5팩에 4팩이 되는 거고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경우. 이해가시죠? 두 번째,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지? 좀 헷갈리니까 빗금을 쳐줄까? B를 반드시 지나가는 건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그지? 잘못했어. 미안. 이렇게 되겠죠? B를 반드시 지나가는 건 그러겠지? 쏘리. 그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밑에 거는 5팩에 뭐가 되겠어? 3팩에 2팩 이렇게 될 일이고, 그지? 위에 거는 이제 곱하기 어떻게 되겠어? 1, 2, 3, 4 4팩에 3팩이 될 일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C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 그지? 그럼 C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니까 뭐야? 오예 신난다 와 어디? 여기죠. 여기. 이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5팩에 4팩이 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서 곱하기 4팩에 3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를 지나가야 돼요. D를 지나가는 건 1 곱하기 1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상이야, 이 4개를 다 어떻게 해야 돼? 구해서? 자, 공인이 되면 더하면 됩니다. 그죠? 자네는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순열을 줘. 알았어? 455, 55에 더해야겠죠? 내 말 이해가요?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또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지. 왜요?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왜 이렇게 풀어야 되죠? 왜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얘기가. 와, 어려워. 여기서 그래서 어려워 얘가. 그치? 이 위에 거 2개는 간단한 거니까 일단 지울게요.
일단 지우고 나서, 그지? 이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지? 여러분들이 문제 숙제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을 제가 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죠? 자, 문제가 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제 영문제 말고 다른 거 없나? 이것도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에이, 그렇죠. 제가 임의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임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예제가 있대요. 자, 예제가 있는데, 임의로 내가 만들어 볼게. 좀 많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A를 향해 가고, A를 출발해서, 그지? 극한 얘기를 그지? B를 향해 가는데, 자, 이번에는 뭐야?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뭐 해볼까? 빠라바라밤, 빠라밤, 빠라바라밤. 이렇게 못 지나가네요. 아니다, 거꾸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쉬워. 좀 어렵게. 자, 빠라바라밤, 빠라밤, 빠라바라밤. 이렇게 못 지나가요, 이제. 잘 봐. 이렇게 못 지나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면, 아, 요거, 오케이. 여기 못 지나가는데, 이제부터 고민이 졸라 되기 시작을 하죠. 그지? 이거는 못 지나가는 길이 깔끔하게 직사각형이니까, 그지? 점 찍는 게 되게 편해. 그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확통에서 좀 문제다운 문제의 난이도인데, A에서 B까지 가는데 여기를 못 지나간대요. 그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타임. 그치? 오케이. 내가 수업을 잘 듣긴 들었는데, 요것이 말이요. 요렇게 가면, 요렇게 찍으면 된디야. 근데, 그치? 그러면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될 것 같은디요. 다른 건 다 괜찮거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야 이거 사각형 못 만드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얘네들 다 돼요. 깔끔하게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뭐야? 아 그만할까 이 유형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됐니? 자 너희들한테 과제를 일주일 동안 드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데 여기 봐. 여기를 하는 경우는 자 미리 먼저 그지? 해답을 좀 줘볼게 얘들아. 여기를 가는 경우는 봐봐. 얘네들은 깔끔하게 직사각형이 나오니까 금방 푸는데 여기를 가는 건 내가 직사각형을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어차피 길이 여기를 갈 거면 어차피 길을 여기 갈 거면 잘 들어. 여기를 갈 거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와야 돼? 이렇게 올 수밖에 없지. 그렇지? 뭐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와? 어떻게 올 건데? 뭐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게요? 이렇게 오는 경우는 없잖아. 최단거리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어디로 나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지. 그래야겠지. 저 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점을 반드시 지나간단 말은 여기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여기와 그지? 여기로 오면 당연히 이렇게밖에 못 오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면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바로 뭐야? 요 체크 포인트를 지나는 반드시 지나는 경우의 수인 거야. 다시 말하지만 전락이 어려워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치? 자 아니면 또는 아니면 잘 들어. 이렇게 찍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명쾌하게 여기를 찍은 이유가 괜히 여기 찍으면은 나중에 가면 뭐야? 경우만 늘어나고 복잡해지니까 그런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제야. 집에 가서 뭐야? 머리 한번 쥐어 뜯어봐. 제가 딱 얘기를 해주면 이 문제는요 이렇게 좀 뭐야? 좀 직사각형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할게. 직사각형이 아닌 얘기들은
파란색으로 찍는 게 가장 FM이긴 하지만 여기와 자 여기도 모서리죠. 여기도 모서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모서리니까 여기 이렇게 찍어도 답은 똑같습니다. 답은 똑같아요. 또는 여기도 모서리니까 여기 이렇게 찍어도 답은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뭐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편한 걸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서리에만 대각선으로 찍으면 돼요. 근데 모서리가 졸라게 많잖아. 3개나 되잖아요. 여기는 그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 모서리는 그죠? 그럼 3개가 되는 거니까 빨간색을 선택하든 파란색을 선택하든 X자를 선택하든 여기는 이제 여기밖에 없죠. 그죠? 여기는 여기밖에 없죠. 괜히 여기 찍으면 이상한 사람이다. 나 모서리 꼭지점 그죠? 꼭지점에 찍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간색 그 다음 뭐야? 파란색 X자 중에 뭐가 제일 편해 보여요? 뭐가 제일 편해 보여요? 물론 숙달된 조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가 편해? 파란색? 역시 확통 마스터. 그렇지? 역시 체육이. 빨간색이죠. 왜? 빨간색은 직사각형 만들기가 가장 편해. 어디 걸리는 거 있어 없어? 여기 있구나. 그럼 똑같네. 미안해. 파란거나 빨간거나 똑같네요. 난이도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둘 중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걸로 선택해서 할 거라는 거죠. 자, 숙제를 하실 때요,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 현재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뭐를 해야 돼?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얘네들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한 번 정도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사기인지 아닌지. 그죠? 만약에 다르다! 나한테 갖고 와. 알았어? 그래서 갖고 와. 그지? 내가 같은 거를 끝까지 증명해 줄라니까. 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이렇게 된다더라 라고 체감거리를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게 아니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수능에 대한 이해는, 그지? 이 최단거리 따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지? 바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은 센에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어디야? 유형 12번입니다, 여러분들. 유형 12번. 저한테 수능과 조합을 이제 깔끔하게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그지? 그러니까 유형 12번에 여러분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포수는 거기서 나온다고. 거기서. 자,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대한 개념인 거야. 봐봐. 요런 느낌인 거지. 요런 느낌. 문제가 자 A, B, C, D, E, F 이렇게 있대. 이거 수능에서 정말 많이 출제됐거든요. 이 문제가. 여러분 모의고사 아직 문제 인재 확통을 처음 배우니까 그런 문제를 못 봤는데 정말 유명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토끼하고 곰이든가 아무튼 인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지? 인형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대. 그 다음 인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거든. 인형이 이렇게 총 6개가 있는데, 그지? 키 순서대로는 서야 된대.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지? 얘네들 크기 순서대로는 서야 되는데 누가 먼저 서는 건 상관없어. 토끼가 되든 곰이 되든 상관이 없더래. 펭귄이 되든 뭐가 되든. 뭐 이런 느낌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이게 정말 유명한 문제인데, 그지? 이런 거 있어요. 또는 학생이 키가 다 다른, 그죠? 키가 다 다른 학생이 6명이 있는데, 그지? 키가 제일 작은 학생은 제일 큰 학생이 뭐야? 항상 왼쪽에 있어야 된대. 이런 뉘앙스라고. 그죠? 키 작은 사람 입장에서는 킹 받겠죠. 그죠?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알파벳으로 있어. 자, 요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대.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A는, 아이고, A까지 말자. 괜히 이상하잖아. 그죠? B는 C에 항상 뭐가 돼 있어? 왼쪽에 있어야 된다래. 이런 얘기야. 그지? B는 항상 C의 왼쪽에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어떤 게 뭐야? 특정한 조건이 걸리는 거야. 그지? 특정한 조건이야. 특정한 조건. 그지?
뭐 A는 항상 뭐야? D보다 2칸 왼쪽에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보지? 굉장히 복잡 까다롭게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B는 C의 항상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B는 뭐야? 별. C는 뭐야? 별 취급하면 돼. 그러니까 뭐지? 특정한 조건이 걸려있는 녀석들은 뭐야?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정답은 어떻게 돼 있어? 5팩에 뭐가 돼? 2팩이 정답. 6팩이니? 6팩이래요. 그죠? 6팩에 2팩이 정답이 되네. 그쵸. 안 그래도 결론부터 얘기를 하려고. 자,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자,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어. 어저께 순서 얘기를 안 할게. 어저께 뭐라 했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는 생각을 해야 안 해? 안 한다. 그게 이 메커니즘의 핵심입니다. 이미 결정된 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찬이야, 이거 별이라고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순서를 한번 불러봐. 아무거나 빨리. 네 마음대로 순서 불러봐. 아무거나. 별. A, B, B 어딨어? B 없는데. E, 별, F, D. 자, 얘를 일렬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더래. 그지? 그러지?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도 정해진 게 있습니다. 여기가 무조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P. 여기가 뭐가 돼야 돼? C. 그러니까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들을 같은 걸로만 보면 돼.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야? B하고 C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 왜? 이 조건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지? 이해가? 어디가 이해가 가는 거야? 어떤 거요? 이거요? 6명이 일렬로 쓰니까. 그러니까 갑보순이잖아. 갑자기 이거 어떻게 돼요? 네. 6팩에 2팩. 근데 항상 원쪽에 들어가 확인해서 전체 경우에서 구해버리면 C가 더 앞에서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C가 앞에서 있는 게 아니라 C가 이제 없어. 미안하지만. 어디요? 요거요? 이거요? 아니, C가 없다니까? C를 없앴잖아. C를 없앴다고. 방금 또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라 얘네들이 없어. C라는 게 없는데 얘가 BC를 뭐야? 밖으로 빼놓고 BC를 밖으로 빼놓고 일단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B하고 C 보고 뭐야? 갖다 서 라고 하면은 걔네들 여기 들어오야지.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겠지. 자, 잠깐 국어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국어 시간을 잠깐 가져보자. 사람들의 A, B, C, D, E, F가 있었어. 자, 내가 국어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봐봐. B하고 C한테, 야, 그지? 담임선생님 와가지고, 너, 잠깐 와봐. 너 B하고 C는 뭐야? 항상 뭐? B는 C의 왼쪽에 있어야 돼. 이랬어. 그래서 친구들이 뭐야? 아, 씨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반장이 굿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야, B하고 C 너희 나가! 필요 없어. 걔네들 의자를 들고 왔어. 그 의자만 들고. 그지? 둘 다 나갔어. 그냥 나머지 뭐야? A, D, E, F한테, 야, 너희 한번 바꿔서 봐. 그지? 바꿔서 봐. 바꿔섰어. 그리고 의자 두 개를 뭐야? 사이에 네 마음대로 넣었대. 야, B, C, 컴온. 그럼 뭐야? 너희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문제 뉘앙스가 바뀌는 거라고. 특정한 조건이 있으면, 그치? 걔네들 뭐야? 같은 것으로 보면 마지막에 결국에는 거기에 그대로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라는 뉘앙스인 거지. 아까 인형 문제도 마찬가지야. 인형 문제도. 그러면은 뭐야? 펭귄과 무슨 인형? 뭐 펭귄과 곰이라 할게 자꾸 바뀌는데 펭귄과 곰에 대한 인형이 이렇게 있으면 펭귄 인형 제일 작은 거랑
고음인형 제일 작은 거랑 뭐야? 같은 것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버리면 되잖아. 그지? 중간 사이즈는 같은 걸로 보고, 그지? 큰 사이즈는 뭘로 봐? 같은 걸로 보면 되지. 예를 들어서 그지?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수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유형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하지만 특정한 조건이 있는 애들은 뭐가 되는 거지?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근데 말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 수능 난이도에서는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죠? 이 말 자체 찾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여기서는 일단은 내신형이고 센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문제 자체는 어렵게 그렇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수능 출제율 거의 99.9%에 육박하는 바로 중복 조합입니다. 자, 중복 조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봐볼까? 개념 자체도 좀 어렵고요. 그죠? 개념 자체도 좀 어렵고 얘를 이해를 100% 하기가 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00% 이해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해는 못해. 납득은 해, 납득은. 그냥 그렇게 하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 아직도 저도요. 그죠?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중복조합은 그냥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해야지.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정의는 저도 이제 뭐야, 여러분들한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은 가능하나. 지금 설명은 가능하나, 뭔가 빡! 이렇게 셀이 와닿는 게 딱히 없어요. 그죠? 아,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 이제 근데 최대한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개념서에 많이 나와 있는 설명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그지? 진짜 혹시 기억나? 이 문제 무조건 뭘로 바꿔서 그러라고?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하죠, 그죠? 자,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중복조합이 다시 말하자면 출제율이 99.9%에 육박해. 정말로요. 그지? 까다로운데 많이 나와. 그지? 그러면 모든 문제를 자, 내가 요구하는 대로 연습을 해. 알겠지? 특히 내신 보신 분들, 그지? 내신 보실 분들, 그죠? 뭘로 바꾸라고 중복조합은? 일단 적을게. 그지? 의미 아닌 정수꼴로 문제 유형을 바꿔서, 그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수능 숙제 아직 정보가 없구나. 아니, 저도 일주일치다 보니까 좀 다른 거 뽑아서 주려고. 네. 기본적으로 선생님 제 것도 좀 풀어요. 기본적으로 쌤하고 쌤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 놓고 쌤 아이템 그 다음에 1등 그 다음에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는 요즘에 한 번 샀어요. 자, 그러면 자, 의미 아닌 정수꼴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지? 자, 이게 이제 뭔지 모르시겠죠? 당연히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자, 이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인데 그지? 10인데 그지? 이거 예시야, 예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인데 그지? 그랬을 때 x, y, z가 의미 아닌 의미 아닌 정수일 때, 그지? 이게 이렇게 있는데, 뭘 구하라?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 요 문제로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인치를 이렇게. 자, 이 중복조합은 여러분들 일주일치 숙제를 해오면은, 그지? 문제풀이를 이렇게 질문을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받을 텐데. 다 받아줄 테니까 일단 개념 설명부터 좀 해봅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진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중복조합은 자, NHR이라고 해요. 그죠? 여기만 유일하게 이건 뭐 H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 NHR 이렇게 보통 부르다 보니까 컨비네이션, 퍼뮤테이션, 파이라고 부르다가 얘는 H 이렇게 좀 아마추어 같긴 한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죠?
NHR이 있는데 얘가 독특한 형태로 바뀝니다. 그죠? 중복조합만 유일하게 뭐야? 그대로 계산하는 게 없어. 그러면 중복조합이 뭘로 바뀌냐면 여러분 책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책을 좀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도 꼭 보시길 바래요. 그죠? 본책도 숙제로 나가니까 여러분 보시면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NHR이 뭘로 바뀌어 있지? M 플러스 R 자, M 플러스 R 마이너스 1 콤비네이션 이게 뭐예요? 뭐지? 원래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만약에 이걸 배우게 되면요 여기서 여기로 바꿔서 푸는데 사실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죠? 정의가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봐봐. 이거 그대로 갖다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일 때 그지? x, y, z가 의미 아닌 정수이면서 그지? 그거의 뭐야? 순서성을 구하라 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짜잔! 큰 박스가 이렇게 있대요. 큰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공이 10개가 있대. 근데 중요한 건 공이 다 같대. 같은 공이야. 서로 같은 공. 오케이? 자, 핵심적인 내용 방금 얘기를 했어. 공인데 서로 같은 공이어야 돼. 그지? 10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돼 있어. 10개가 바구니에 담겨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뭐가 돼야 돼? X, Y, Z라는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죠?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지? 그럼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내가 짝대기를 몇 개 필요해 그러면? 짝대기가 몇 개 필요하지? 2개. 그죠? 짝대기가 2개 필요해. 그래? 그럼 나 짝대기 2개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공방구 안 떨렸어요? 자, 여기다가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x는 뭐가 되고? 1 y는 뭐야? 4 z는 뭐가 되지?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복조합의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아, 더 설명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중복조합의 메커니즘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돼? 봐봐. 음화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의미 아닌 정수면 여기에 x에 뭐도 돼? 0도 돼. 뭐라고? x에 0도 되는 거야. 중복순위를 할 때 중복이란 얘기가 뭐라 그랬지? 하나도 안 줘도 돼요. 그죠? 또는 아무도 없어요. 라는 게 들어가니까 중복이란 말이 써진다 했지. 얘도 마찬가지야. 그치? 그 구역에 하나도 안 들어가도 돼요. 이 말이니까. 의미 아닌 정수가 바로 그런 얘기거든. 0부터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뭐야? 짜증이 원래 나야 돼. 아씨! 의미 아닌 정수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 그러면 자연수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 짝수도 물어볼 수도 있겠고 뭐야? 음수를 물어볼 수도 문제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얼마든지. 이제 난이도가 뭐야? 오르락내리락 된다. 그죠? 아씨! 그거 이따 생각하고 설명할 거야. 그것도. 그치? 이따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의미 아닌 정수가 중복조합이란 말과 똑같이 일맥상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지? 그래서 모든 문제를 봐야 이 음화정이라고 부를게 이제 음화정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중복조합 그 자체를 우리가 메커니즘상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봐봐. 자, 이제 그러면 n파이 r을 했을 때도 n이 뭐고 r이 뭔지가 좀 궁금했잖아요. 그죠? 이 h도 어디가 n이어야 되고 어디가 r이어야 되는지 궁금한데 이건 쉬워요. 그죠? 구역이 뭐가 되고 n이 됩니다. 그죠? 공의 개수가 뭐가 돼요? r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자, 여기도 결론을 적어놓고 설명하는 게 좀 더 나아. 3h10이거든요. 그죠? 그럼 3h10을 저기 있는 공식을 가만히 보면 13에서 1을 빼니까 12 컨비네이션 뭐가 되는 거야? 2 이렇게 되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12 컨비네이션 10 이렇게 되는 거지. 되니?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니까. 그러잖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녀석인가? 라는 거야. 자, 봐봐. 공이 몇 개 있게? 10개가 있어요.
자, 짝대기 몇 개? 2개. 자, 우리는 이제부터 숫자를 세워볼까요? 여기에 있는 구성 요소가 총 몇 개야? 12개. 그 중에 막대기를 선택하는 건 몇 가지? 2가지. 똑같잖아. 막대기를 선택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무슨 얘기야? 막대기를 선택해야지 이게 아니라 12개 중에 막대기를 선택을 해서 꽂으면 이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 꽂아야지가 아니라 몰라 그냥 눈 감고 가다가 막대기 이렇게 놓은 거야. 그래서 꽂히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 순서상의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한 메커니즘 상에서 모든 구성 요소 중에 막대기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로 바뀌는 거야. 중복조합. 자, 이거 이해 가는 사람. 이해 가면 진짜 천재. 저도 이해가 아직 안 간다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신기해요. 저도 아직도. 그치? 십몇 년을 활동은 제일 오래 했거든요. 그죠? 아직도 신기해요. 이게 와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메커니즘인 거야. 그런 메커니즘. 자, 만약에 얘네들이 12 퍼뮤테이션 2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임의로 어떻게 되겠어? 막대기를 들고 임의로 짝대기를 쫙 던져가지고 꽂혀 거기에. 그러니까 순서가 있게 꽂는 게 아니야. 임의로 던져서 꽂는 거야. 그럼 확통에서 임의로라는 말이는 임의로라는 말은 그지? 순서가 없는 걸 얘기해. 내 맘대로 그냥 눈 감고 딱 던졌어. 공 10개를 통해서. 근데 뭐가 팍 꽂혔는데 이제 뭐가 돼? 거기에 순서가 몇 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이야기다. 그치?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야. 중복 조합은. 그치? 아니 애초에 수학자가 그랬겠지. 그치? 이런 개념이 있는데 어머 이렇게 컨비네이션으로 바뀌네? 그럼 우리나라 말로 뭐 해야 돼? 컨비네이션의 조합이니까 뭘로 바꾸자? 중복 조합으로 우리가 명명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원래는 그렇겠지. 그치? 발견해놓고 그치? 오 이런 것도 있네? 그치? 이렇게 되는 거. 정말 졸라기 신기한데 상당히 어려워요. 얘네들이. 자, 그러면 얘부터 난이도를 올려가 볼까요, 여러분들? 그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글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같은 색이래, 그지? 같은 맛의 초콜릿이 10개가 있고 이런 문제보다는 얘를 먼저 결정을 해놓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는 게 좀 더 나아요. 왜 이걸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낫거든요. 그죠? 자, 이제부터 난이도를 한 3단계 정도로 올려볼게요. 3개를 그러니까 예제를 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이걸 가지고 할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이다를 가지고 해볼게. 자, 첫 번째 조금 난이도를 이제 변경을 해볼게. 자, 이거는 아까 답이 뭐였어? 3h10이었어. 여기다 적을게. 10 뭐야? 맞췄네. 순간. 자, 한 번만 바꿔보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그지? 10인데 x, y, z가 자연수랍니다. 자연수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지? 여러분 보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보세요. 자연수가 뭐야? 뭐를 자연수라고 해, 우리?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뭘로 바꿔야 돼? 음화적으로 바꿔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게, 공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라고 물어본다면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XYZ로 내가 구역을 나눴어. 그지?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중복조합을 바로 쓸 수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자연수다 보니까 미리 공을 하나씩 주면 얘가 1이니까 여기에 0개를 넣어도 어차피 걔는 뭐야? 1이지. 자연수가 성립해 안 해? 하네. 그죠? 나머지 몇 개는? 7개는. 이제 뭐야? 니네 마음대로 넣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순서상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음화적으로 바꾸란 말이 이런 얘기야. 얘네들이 한 개씩을 이미 줘버렸으니까 x 프라임이라 하지 말까? y 다시 z 다시가 뭐가 돼야 돼? 7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 있어? 점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렇지? 얘네들의 정답은 뭐가 돼? 3H7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되니? 자, 한 단계 더. 이제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내신에서는 저렇게 안 내. 누가 저렇게 내는데. 그지? 내면 땡큐. 그치? 자, 조금만 더 올려볼게. 한 단계 더 올릴 거야. 여기에서 하나 더 올릴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인데, 단,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그지?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지? 그 다음 뭐야? z는, 음수는 좀 어려우니까, 그지? z는 좋아!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럴 때, 그지? 뭐가 돼야 돼? x, y, z의 뭐야? 개수를 모아라. 요걸 제대로 인지하셨으면 얘는 이제 쉽죠? 사실. 얘는 쉽습니다. 쉬운 편이에요. 이거 무슨 말? 와! 우와. 얘는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까 1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난이도를 올렸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똑같거든요. 그죠? 내가 봤을 때 똑같아. 이것처럼 해석이 되려면 얘네들은 뭐가 돼 있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자연수란 얘기네. 그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요런 느낌이잖아 사실.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바뀐 거니까. 자, 아까 들었던 게 잘 이해가 가신다면 이번에는 뭐를 하면 되겠어? x라는 구역에 공을 몇 개 미리 넣어놓으면 되고, 몇 개 미리 넣어놓으면 돼? 2개를 미리 넣어놓고요. y는 안 넣어도 돼. 그죠? z는 어떻게 돼 있어? 3개를 미리 넣어놓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지? 3개를 미리 넣어놓으면 돼. 얼마인지 알겠나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문제가 음화적으로 바꾸면 이제 어떻게 바뀐다고?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가 얼마야? 10이지. 그지? 그런데 내가 몇 개를 미리 넣었어? 5개를 미리 넣어놨잖아. 그지? 5개를 미리 넣었으니까 뭘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정답을 알려줘. 3H5가 된다. 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 next. 마지막 마무리. 자, 음수가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 잘 풀어가지고 뭐 하길 바래요? 질문하시길 바래요. 자, 마무리. 여전히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인데, 그지? 이번엔 뭐야? x, y, z가, 그지? 짝수? 홀수? 어떤 거 해줄까? 짝수, 그래. 짝수가 더 쉬워, 사실. 내 입장에서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짝수여야 짝수. 참고로 짝수, 홀수는 우리가 뭐야? 양수에서만 존재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그지? 짝수에서 성립을 해. 자, 그럼 얘네들 어떻게 돼? x, y, z니까 마지막이니까 잘 봐. 얘들아. 그지? 짝수가 된대.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려워. 그지? 왜? 이제 공 집어넣는 걸로 설명이 안 끝나. 그지? 짝수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미리 몇 개를 넣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최종 난이도긴 해요. 최종 난이도긴 해. 자,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얘네들 뭘로 바꾸는 거야? 음화적으로 바꾸는 거지. 그치? 여기 봐. 마지막 설명이 끝났어. 1분도 안 걸려. 봐. 자, 짝수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짝수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써? 2n이라고 쓰죠. 그죠? 2n이라고 쓰다 보니까 음화적으로 바꾸려면 얘네들이 2x 다시라고 x를 다시 써주고요. 그러면 얘는 뭐야? 0 집어넣어도 0이야. 그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2가 되고 2 집어넣으면 뭐가 돼? 4가 돼서 뭐야? 계속 여기서 짝수가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얘네들 뭐야? 이 y 다시 더하기 이 z 다시가 어떻게 되겠어? 10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제곱이야. 다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뭐야? 이 변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가 돼. 음화적으로. 그죠? 그럼 얘들은 뭐가 되는 거니까? 3H5가 정답이 되는 거지. 이해됐을까요, 여러분들? 가리? 좋아. 자, 자, 이제 숙제는요, 여러분. 일주일치 숙제인데, 그지? 일주일치 숙제인데, 여러분들. 자, 일주일치 숙제는, 함수는 못했네. 자, 함수는 빼고 해보세요. 그냥, 그죠? 함수는 빼고 좀 해오시고, 그죠? 쌤도 뭐야?
쌤도 여러분들 배운 데까지 하시는데 함수의 개수는 빼고 중복조합을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다가 지금 현재 얘네들이 한글로 바뀌어있는 문제는 설명을 좀 덜 했죠. 그죠? 같은 색 초콜릿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방금 말했던 그 문제는 빼고 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무방할 거예요. 어차피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요거 방부등식의 해는 다 풀어오세요 여러분들. 중복조합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